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 대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오늘 미국에 주목하고 있죠. 미 대통령 선거 이제 곧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역대급 초박빙 승부라고 하잖아요. 결과는 빨라야 4일 후, 늦으면 몇 주, 아니 내년에나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라는 미국이 전통이라면서 우편투표라는 고정적인 방식의 투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주별로 워낙 복잡한 방식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개표에만 2주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당분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시장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특히 환율과 금리가 급변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환율 변동. 요거를 좀 살펴보자면요. 어제 원달러 환율 1376.2원으로 내려왔죠. 장중에는 1368원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가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7분 현재는 1378.4원, 어제보다 2.4원이 오른 상태더라고요. 일단 실제로는 많은 전문가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환율이 다소 안정될 수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환율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환율이 오르는 거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해리스가 당선되면 국채금리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각종 정책이 폐기되지 않고요, 유지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환율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1350원대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것을 되돌릴 가능성, 다 돌려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 때문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런 우려도 있죠.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특히 우리나라까지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벼르고 있잖아요. 수입품의 최대 20%, 특히 중국산 수입품엔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고 강달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되면 환율도 1,400원대를 뚫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대선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죠. 상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문제는요, 상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모두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레드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드 수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이겼었던 2016년 선거. 이때 당시에도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막 밀어붙였었거든요. 하지만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트럼프의 정책이 막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도 레드 스왑이 현실화된다면 백악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최소한 2년 동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역, 세금 분야에서 급격하게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이든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정책 다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1,400원대를 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짧게는 4, 5일, 길게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동안은 그야말로 안개 속을 헤매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개표 결과에서 해리스 당선이 결정될 경우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실제로 불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 사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까지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3차 세계대전, 이게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진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요.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율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금리 인하. 금리의 방향성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대선 끝나고 바로 뒤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누가 당선됐는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인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니까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9.7%에 달합니다. 이건 거의 100%에 가깝죠. 금리 동결 가능성은 겨우 0.3%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럼 12월이죠. 12월 FOMC는 18일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때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11월에도 0.25%포인트 내리고요. 12월에도 0.25%또 내릴 가능성이 81.5%로 가장 높긴 합니다. 12월에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18.4%에 불과하고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일 것 같아요.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노동부가 발표했던 지난달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겨우 12,000개 증가한 데 그쳤잖아요. 시장에선 11만 개를 얘기했었는데 어이구 12,000개, 10분의 1 토막난 거죠. 그야말로 고용 쇼크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고용 쇼크가 허리케인 피해 그리고 보잉 파업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는 지표가 또다시 나왔죠. 3분기에 2.8%로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거대 경제가 2.8% 성장. 장난이 아니죠. 실업률도 4.1%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일까요?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였던 제임스 블러드 퍼듀대 경영대학원 학장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침체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패드가 앞으로 정책 금리를 인하하며 천천히 가고 싶어 한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앞서 얘기처럼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차근차근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 같은 제로 금리까지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년 중반 이후에는 4% 이하, 그러니까 3%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까지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진짜 피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2025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인플레이션 폭탄이 또다시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연준이 11월은 모르겠지만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 중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일까요?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를 이유보다 떨어질 이유가 더 많거든요. 기준금리도 내려갔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국가 부채 100일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이고, 100일마다 늘어나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무려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이 넘습니다. 아니,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78조 원이잖아요. 근데 100일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그 2배가 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천문학적인 천조국다운 부채 증가죠. 근데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 예전부터 있었지만 팬데믹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미국 정부는 5조 달러를 직접 시장에 풀었고요. 그동안 부채는 추가로 7조 원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 두 가지를 모두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메우기 위해 미국 국채 발행량은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예산 감시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해리스가 당선될 때보다 재정 적자가 2배 수준, 2배 수준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혹시 당선된다면 미국의 시장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요,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고요.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1.75%포인트나 벌어져 있잖아요. 이 격차 더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자칫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다음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일정이 언제인 줄 아세요? 11월 28일입니다. 근데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의 대선 결과 개표에도 최대 13일 걸리고요. 나중에 재검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 11월 28일 날 다음 미국 대통령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금융시장도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우리 기대대로 될까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